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달에 첫 정규방송 올댓스포츠를 진행하러 온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의 남자예요. 수요일 아침 방송부터 지금 진행하는 낮방송 그리고 저녁방송까지 하루 종일 방송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활기차게 말하지만 사실 과제도 너무 많고 속은 타들어가는 기분이네요. 하지만 역시 올댓스포츠는 제게 가장 소중한 방송이죠. 사랑하는 스포츠와 스포츠 팬들과 함께하는 방송, 제 미래의 꿈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역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시는 학우분들,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는 것처럼 잠깐 쉬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충전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방송을 출발해 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위클리 스포츠. 지난주 월요일 3월 23일의 1일 조회수 1등 기사는 바로 골프 소식이었습니다. 김효주 파운더스컵 우승 시즌 첫 승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 선수의 기사였죠.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효주 선수는 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친 스테이시 루이스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가 우승하면서 올해 열린 LPGA 투어 6개 대회를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교포 선수들이 모두 휩쓸었습니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코츠 챔피언십 최나연을 시작으로 김세영,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양희영, 박인비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까지 바톤을 쭉 이어받았습니다. 골프 소식은 처음 다뤄보는데 역시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 LPGA 투어 6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모두 우리나라 선수들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 다들 아시나요? 올해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해볼만 합니다.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도 골프처럼 처음 언급해보는 종목인데요. 바로 수영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바로 많은 하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박태환 선수 관련 기사입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박태환 선수가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 반도핑기구 금지 약물이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태환 선수는 수영 선수 자격을 정지당했죠. 하지만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작년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배진남 기자는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박태환 선수를 제외하곤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없는 현 수영 국가대표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박태환 선수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수영 국가대표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생기길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역시 매주 올드스포츠의 단골로 찾아오는 류현진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상 내용이 담긴 기사를 지난주에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유사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류현진 한숨 돌렸지만 부상 경력 문신 남았다라는 기사의 제목은 말 그대로 류현진 선수에게 찍힌 부상 경력에 관해서 말합니다. 다저스 구단은 25일 새벽 전날 LA에서 구단 주치의인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난 류현진의 검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저스는 지난 2012년 촬영한 MRI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큰 손상이 발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죠. 당장 지금 부상이 없다는 건 류현진 선수에게도 우리 야구 팬들에게도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팔에 뭔가 이상함을 자꾸 느낀다면 이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를 낮게 평가하고 몸값을 낮추는 경우가 많죠. 가뜩이나 자신의 실력보다 저평가되는 류현진 선수인데 부상으로 더욱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류현진 선수와 더불어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시즌을 보내는 강정호 선수도 저희 올드스포츠의 단골 손님인데요. MLB 스카우트 강정호, 빅리그 뛸 준비 안 됐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3월 26일 목요일의 기사 중 1일 조회수 탑을 기록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 다음날 강정호, 마이너리그 연습경기서 홈런포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전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반박하는 것처럼 홈런을 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회수 탑 기사는 아니었지만 토요일 날에도 6경기 만에 침묵된 강정호, 메이저리그 첫 3루타 득점 추가라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아니지만 엊그제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진한다는 기사를 반박하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프로에 데뷔한 지난 시즌 이미 전북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으며 소속팀 우승에 큰 공헌을 했던 선수. A매치 데뷔전에서 공격적인 능력과 활동량,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까지 고루 밸런스를 갖춘 유형임을 증명한 선수. 부지런히 공간을 찾는 움직임과 지능적인 대처는 박지성을 닮았고, 결정적인 순간 빛난 판단과 기술은 이청용을 닮은 선수, 바로 이재성 선수입니다.
27일날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태극전사를 발굴했습니다. 바로 전북현대모터스 소속 미드필더 이재성인데요. 우즈베키스탄과의 1대1 무승부 경기가 끝나고 서우정의 현장에서 박지성과 이청용을 섞다 이재성의 눈부신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빼어난 활약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이 선수는 바로 그 다음 경기, 즉 어제 펼쳐진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국가대표 두 번째 경기만에 골을 넣은 거죠. 이재성 선수가 이번 평가전 두 경기를 발판으로 태극전사의 핵심에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야신 1323일 만의 승리, 한화 넥센 5대3 제압. 스타뉴스 김우종 기사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한화 김성근 감독이 1323일 만에 1군 무대 승리를 맛봤습니다. 상대는 넥센 히어로즈였는데요. 전날 끝내기 역전패를 당한 후 팀 분위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각 팀 토종 선발 에이스 투수의 맞대결, 한화 이글스의 송은범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의 한현희 선수를 만나는 흥미로운 매치업이었는데요. 한화가 김경원 선수의 홈런을 포함 3대0으로 달아나는 것을 시작으로 넥센이 스나이더 선수의 적시타로 3대2로 따라잡았다가 결국 3대3 동점을 만들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화 정범모 선수의 타구가 2루 베이스를 맞고 행운의 안타가 되었고 결국 5대3, 한화 이글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근 개막한 프로야구에서 이 경기처럼 극적인 결과들이 자주 연출되는데요. 역시나 많은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 야신 김성근 감독님의 2015 시즌 첫 승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의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그 전보다 다양한 종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나오던 해외 축구 소식이 없었고 해외 야구 소식 3번, 국내 야구 소식 1번, 수영 소식 1번, 골프 소식 1번, 축구 국가대표팀 소식 1번까지 총 7번이 아주 다양하게 꽉 차는 알찬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위클리 스포츠는 이만 마치고 토크 난장판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해요. 모든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크 난장판 시간. 사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가져와서 저 혼자 조용히 그리고 짤막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K리그 응원 문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K리그 챌린지 이랜드FC의 역사적인 첫 경기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팬들이 영구 입장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응원 문화와 소요 사태라니 조금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소요 사태를 일으킨 4명의 팬들이 구단이 자신의 응원 방식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랜드FC에는 공식적인 서포터즈가 없이 관중 전체가 박수나 함성 소리를 통해서 소속팀을 응원하는데요.
이는 여태까지 K리그에는 없었던 유럽 스타일의 응원이라서 반대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킨 4명의 팬분들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울트라스라고 칭하며 강력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응원을 하고 싶다고 구단에게 밝혔으나 이랜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경기장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항의의 퍼포먼스를 했고 그 와중에 안 좋은 행동을 가했죠. 결국 그들은 많은 이랜드 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랜드 팬들이 원하는 유럽 스타일의 함성 박수 위주의 응원이냐, 기존 K리그 스타일의 응원 방식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관중들과 보안 요원에게 피해를 가한 4명의 팬분들은 제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2항을 위반했고 결국 이랜드 FC는 단호하게 영구 입장 금지 처분을 내렸죠.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신생팀 이랜드 FC가 앞으로 어떤 식의 응원을 펼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포츠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도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품고 있기도 합니다. 구단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모두 들어주고 모든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정말 힘들겠죠. 팬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면 구단이 조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이랜드 FC에서 일어난 사건은 구단과 팬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팬들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신생팀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단 4명의 팬이라도 잃지 않는 그런 구단이 되길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